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자평진전을 하는 날이에요. 격국론이죠. 자, 오늘 논인수격, 인수격을 두 번째 하는 날이에요. 인수격은요, 뭐를 반긴다고 그랬죠? 희귀생신. 신은 일주예요, 일주. 일주를 생하는 걸 반기죠. 예. 그래서 정편이 동의 미격. 정편을 나누질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나눠요. 편인격인데 또 그 인수가 강하다 라고 하면 반드시 제격으로다가 해서 쳐버려야 돼요. 예, 편제로 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만이 그 편인기가 없어져서 사회생활 하는데 올바른 똑바른 길을 가죠. 그렇지 않으면 그 편인을 못 잡아주면 엉뚱한 생각을 해요. 겉으로는 구제중생을 한다고 하면서 남을 구제하는 척 하면서 뒤로 돈 빼먹는 짓거리를 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재와 인수는 불분정편, 편제격도 마찬가지예요. 편제격도 정제격하고 좀 틀리죠. 돈을 좀 우습게 한다든지 바깥으로 놔두기를 좋아한다든지 뭐 또 혹시 오히려 제 편제가 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괜히 쓸데없이 몸이 가볍고 놀기 좋아하고요.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행심이 강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돈을 보면 건불 모양 생각해요. 건불이란 곧 나뭇잎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꼭 망하죠. 근데 정제는 그렇지 않아요. 꼭꼭 돈을 모아두고요. 아껴 쓰고 자린고비 모양 쓰죠. 그래서 그 격에도 역시 이 사람이 타고난 그 월이 어떤 식으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난답니다. 하는 행동거지나 그런 것이요. 같은 자리에서 격을 재려서 논하면 된다. 왜? 월지에서 논하면 되는 거예요. 인수는 격국을 역시 또 한결같지 않은데 인수격에서 관이 투출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관인 상상을 하고요. 곧 뭐냐면 관은요 인수격은 상신이 돼요. 그럼 구신은 뭐냐? 비겁이에요. 구신은 비겁이에요. 비겁을 쓸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인수가 태왕한데요. 인수가 태왕한데 인수가 태왕하면요 나머지 쓸 게 없으면 비겁이라도 써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건 종격이나 마찬가지긴 해요. 사실은 종왕격이 되죠. 정관은 부덕이라고 해서 뿐만 아니라라는 거예요. 시기생인 그 인성을 생할 뿐만 아니라 즉 가히 그걸 용신으로 쓸 수 있는데 더불어 살과는 같지가 않다. 살 쓰는 거와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하고 인수가 강하더라도 풀수태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다. 단지 중요한 것은 관성이 청순할 뿐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관성을 쓸 때는요 불수태가 퇴과한 것도 좀 걱정을 해야 돼요. 근데 자세히 나올 겁니다. 이 첫 번째 장참정의 명인데요. 이것은 분명하게 이 정관을 써요. 근데 재성이 여기 있어요. 재생관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관은 쓰긴 쓰는데 뭐죠? 금체 화목용조예요. 그러니까 인수격이 격은 인수격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금이체가 돼서 일주 자체가 강해서 오히려 화목을 쓴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셨죠? 체는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금체입니다. 수로렛 유금이 있고 해서요. 금이체라 화목을 쓰는 사주다라는 거예요. 이 지난번에 강의한 거예요. 이제 추상서예요. 이건 상관을 쓰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강해서요. 인성이 강해서 상관을 쓰죠. 이런 땐 어떻게든지 상관을 잘 다듬어 써야 돼요. 왜? 토국수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운이 살려줘야만이 된다. 금수운으로 흘러야 된다. 그런데 이 사주요. 목이 불영, 토체 목수 용주에서 목이 불영하니까 수금으로 갈 거죠. 그러면 금으로 수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수로이니까요. 곧 수운이 들어오죠. 그리고 목운도요 들어와서 나쁘진 않아요. 이 강한 토를 극해줘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주일 거예요. 임회우 사주가 지난번에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이거 편인격이에요. 확실하죠? 모기체죠. 근데 뭘 써요? 여기 편제가 있잖아요. 이 편제를 다 다질러 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얌전해지고 엉뚱한 짓을 안 해요. 이건 유금을 써서 이렇게 인성을, 편인을 그 자극을 줘야 돼요. 예, 자극을 줘야만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이거예요. 자, 인수격에서요, 상식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수격에서 상식을 쓰겠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인수도 왕하고 일주도 충분히 상식을 감당할 만하죠. 그래서 상식을 쓰는 거예요. 신강하고 인왕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강하고 인왕한 걸 첫 번째는요, 불수태가. 그 태가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관성을 써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신강인왕하니까 이거 태가한 것을 두려워서 바로 저 상식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신, 그 일주를 설해서 숙이 빼어난 기운이 되니 마치 누구의 사주가 그러냐 하면 이장원의 사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보세요. 모기체죠? 자, 묘월에 태어났어요. 이거 정확하게 해서 정인격이죠. 오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게 인성도 강하고요. 화도 강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상식을 써라 이거예요. 토를 써라. 이런 게 좋은 사주예요. 장원의 사주죠. 이장원의 명이 그렇다. 만약 인수가 천하고 일주가 가벼우면 이건 이제 이거에 반대되는 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 층층이 상식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한빈지국이다. 춥거나 가난한 국이 된다. 그러니까 식상이 너무 강하면 요즘 사주로 쓸모가 없는 사주가 되죠. 식상태가 사주는 쓸모가 없습니다. 성질만 괜히 부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성이 강하고 일주가 강할 때는 상관도 쓸 수 있다. 자, 묘월에 태어났어요. 이거 화운으로 갑니다. 화운으로 가죠. 화운으로 가니까 별로 썩 좋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계없다. 목체 금토 용조에서요, 금이 없어요. 불용해요. 물론 대운에 오면 괜찮아요. 이 사주는요. 왜? 금운이 와서 대운에서 이 무기토를 극하진 않으니까요. 토를 기다리니까 이게 화운도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토가 용신, 금불용하고 토용신이에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장원의 명. 제가 이 밑에까지 했을 거예요. 이걸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정의격으로 용신을 원문에서 상식을 쓰는 것이다. 현대명리학에서는 정의격에 신강, 인왕하면 상관생제로 가서 호명이 된다. 이 명제는 재성인, 금호행이 부재불량한다. 식상을 용하고 대운에서 재성으로 그냥 평운이 되는 거예요. 들어와도 저 화운이 있어서 일주가 좀 강하니까 재성운이 들어오면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죠. 자, 그래서 목이 5.3이고요. 화가 3.6이에요. 목화가 강하니까 뭘로 가라? 금수로 가야 되는데 금이 0.5뿐이 없죠. 그래서 수로 가고요. 토도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호행이 용력이 부족해서요. 차호행이 토호행을 용신을 하고 이런 화호행이 희신이 된다. 화호행은 들어올 리가 없죠. 재성운은 평운이 될 겁니다. 들어와서 호운이 되질 못해요. 왜냐하면 일주가 너무 강하니까 재성 쓰는데 부담이 되죠. 자, 이 장원의 명이죠. 보겠습니다. 여기네요. 이 장원의 명. 좋습니다. 화운도 좋아요. 왜냐? 토를 쓰니까 그래요. 토를 쓰니까 화운도 좋다라는 것이죠. 목체 토화 영조에서 그렇게 되네요. 목이체예요. 그리고 화를 쓰고요. 이 금은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데 평온으로 흘릴 겁니다. 관계없어요. 유또 용 평관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평관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관은 본래 비미물, 아름다운 물건이 아니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쓰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쓰냐? 일주가 강하고요. 인수가 약할 때 쓰는 거예요. 자기 생인, 돕기 위해서다. 인성을 생하는 걸 돕기 위해서다. 부득이해서 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용지다. 호로 필, 신중, 인경하든지 호,
신경인중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부족해. 부족할 땐 비로소 그 유정함을 갖기 위해서 판관이라도 쓰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개 보면 일주가 강해서 인성이 약할 때 쓰는 것이지 일주가 가볍고 인성이 무거울 땐 절대 안 씁니다. 자, 모장원의 명을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 사주요. 보세요. 자, 이거는 미토를 쓰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토는 글쎄 쓸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금이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인성이 강한 거예요. 이거 화 씁니다. 화. 근데 왜 제가 미토에다 빨간 걸 해놨냐? 이게 그냥 화를 품은 미토니까 이렇게 토생금은 안 할 것이다. 보세요. 이 미토인데도 이 금과는 오히려 사유금국은 이 미토가 미유금국은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이 미토는 금을 생하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같은 토라도요. 그래서 금체 화목용조예요. 이 사주요. 대운이 살려준 사주입니다. 6월에 태어났어요. 음년생이죠. 그러니까 이 사화를 부득이하게 쓸 수도 없지만 사유금국을 해서요.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대운에서 이걸 사화를 살리는 바람에 장운까지 된 사주예요. 그래서 이는 신경인중하다. 자, 신경하고 일주가 약하고 인성이 강한데 무거운데 모토로 칠살을 쓸 거냐 이거예요. 칠살 이거 미토를 쓰겠다는데 말도 안 되죠. 이건 미토 쓸 필요 없습니다. 자, 봅시다. 제가 뭐라고 또 했겠습니다. 이 명조는 월지유금만 보면 편인격의 상신인 기토가 투출해서 부신인 비겁까지 투출해서 격국론으로는 성격이 됐어요. 하지만 이 명조와 같이 상부신이 함께 투출하면 격국론에서는 필연적으로 상극이 일어나므로 불미하다. 자, 이게 왜 불미하다고 했을까요? 여기가 지금 토국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비겁이 부신이 되거든요. 부신이 되죠. 편인격에. 그래서 현대격국론에서는 편인격을 흉격으로 간주해서 편제로 다스리는 이론이 좋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화로 다 다스리는 게 좋아요. 편인격은요. 한편으로 이 명제는 월지유금에 시주 경신시까지 있어 혼잡돼서요. 정평관 혼잡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용신이 그래서 편인격에 극용하는 편제가 없고 정제가 있죠. 사화. 그래서 화목대운으로 흘러 대운이 살린 명주예요. 맞습니다. 대운이 살렸어요. 이 사주는요. 봅시다. 모장원의 장원이 둘인가 보죠. 1 했어요. 모장원 1. 이 사화 씁니다. 이 사화가 쓰는데 대운이 지금 좋게 흐르죠. 장원이 지금 됐을 겁니다. 이 미토도 관계없어요. 이 금생수 안 하니까요. 이렇게 쭉 좋고요. 이 무진대운이 안 좋습니다. 정묘 병인 좋고요. 자, 하나 더 할게요. 마참정의 명이네요. 자, 마참정의 명 봅시다. 이거는요, 솔직히 격으로는 편인격이죠. 편인격인데 이게 신중인경하다고 그랬어요. 신중이라는 건 이 심여첨 선생은요, 개수로 다 쉬신 거예요. 이거 임수 하나 둘 셋 하고 이 진토 속에 뿔이 있으니까 이거 일주가 강하다. 그리고 인수가 가볍다. 라고 하는데요. 이거 솔직한 얘기로요. 여기까지 읽고 할게요. 신인이 병중, 일주와 인성이 한꺼번에 무거우면서 용살, 살을 쓰겠다라고 하는 자는 비고즉 빈의 해서 외롭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가난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무토를 쓰겠다는 거죠. 무토는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이 사주는요. 토체 목수용조입니다. 왜 토체가 되냐면요. 자, 토가 여기 하나 있고요. 토가 4.1이에요. 요 진토 있고요. 요 신금 속에
경이 있죠. 근데 이 무신하면 이 토가 살아나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가 갑신 이러면요, 여기 있는 무토는 살아나질 못해요. 근데 무신하면 여기 있는 무병갑 중에서 77, 16이거든요. 이 무토가 7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토가 체가 됐어요. 4.1이에요. 정확하게 해서 토체 목수용조가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진토도 이거 2가 되고요. 2가 넘나 그래요. 자, 봅시다. 자, 편인격의 상신이 무토가 투출해서 부신인 비견 임수까지 투출해 격국론으로는 딱 맞아요. 맞는데 우행체형론으로 이거 무별대라 보면요, 토오행이 4.2예요. 예, 그리고 금이 2.6, 수 4.1, 목 3.1, 하여튼 토가 4.0이 되더라도 제일 많은 게 토라면 그건 극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잡기라고 그랬습니다. 체형론에서 그렇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토체 목수형조예요. 특히 명전 일주 대비 토행은 7살이에요. 억부로는 이건 식상제살격이에요. 예, 그래서 대운으로 수목대운이, 예, 인비대운으로, 인비대운으로 흘러서 호운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대운을 살펴보니 수목이 돼서 수목이 인비대운이 되나 보네요. 그러네요. 예, 인비대운이 돼서 토체 목수용조니까요. 예, 목수용조예요. 그래서 신월에 양년생이니까 신유, 술 그걸 벗어나야 되겠네요. 그래도 토가 채면요, 금운도 좋습니다. 예, 금운도 좋아요. 금생수 하니까요. 수운도 좋고요. 예. 자, 그래서 원문에서 유흥 편관자는, 편관은 본래 아름답지는 않지만 인수를 생에서 도와줘서 부득이하게 쓴다라고 했는데, 이 무토 편관은요, 우행체형론은 종조행이 돼서요, 극제하는 대상 우행이 되었다라는 게 맞습니다. 저건 토우행은 극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보면, 이거 그러면 결국은 이 부득이하게 이 토를 쓰겠다고 하면 그 토를 살리는 운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화토운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화토운으로 가야죠. 신월에 태어났어요. 임수일주에, 양년생이에요. 이거 화토운 기다리려면 언제가 돼야 화토운이니까 용신을 잡아놓고도 운이 안 떨어지면 이 사주 참정까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참정이 됐다는 것은, 예, 이게 운이, 예, 수목운으로 흐르고 해서 좋은 사주가 된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 격국론으로서 설명하기에는, 물론 그런데 마참정이라는 사람은 이미 참정이 돼서 좋기 때문에 심여참 선생한테 눈에 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벼슬까지 하다 보니까 이건 인수격이다. 그런데 일주가 강하다. 임수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겉으로 보긴 이거는 일주가 강하다. 그리고 신금이 뭐예요? 약할 것이다. 인수는 약할 것이다. 그래갖고 뭘 쓴다? 이 칠사를 쓰겠다. 그래서 토생금을 해주라 라는 것이죠. 근데 이 토는 솔직한 얘기로 토생금 할 수도 없죠. 예, 그래서 저 금을 살려라 라고 하는데, 금운이 오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예, 토운도 30년마다 한 번씩 오니까 그 토운을 언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격은 성립됐다 하더라도 운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거 억부로를 보면 토체 목수용조가 확실하다. 수목운으로 흐르지 않냐 이거죠. 토가 강하니까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유은 안 좋고요, 병신은 안 좋아요, 오히려.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자평진전을 하는 이유는요, 이 자평진전 심여점 선생이 좋다고 하는 사주들을 전부 비교를 해보니까요, 무게중심 체형론으로 다 이렇게 맞추면 전부 다 파랗게 나와요. 다 파랗게 나와요. 네, 참 희한한 일이죠. 아니, 이 토를 써라 라고 했으면 토운이 와야 되는 거죠. 왜 목수운에 이렇게 파랗게 좋으냐고요.
참정이 되면서요. 그냥 격만 갖춰진 것 뿐이에요. 취역론에서 다시 말하면 해야 될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취역론에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취운론이죠. 취용은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은 취용이에요. 용신을 취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취운론이에요. 조금 더 있으면 취운론이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 사례명주 3개 했습니다. 예, 다음번 네 번째는 용살. 살을 쓰면서 겸해서 대상식.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살과 상식이 같이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떨어져 있으면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건 다음번에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끝내겠습니다.